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쓰기겠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단락 쓰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알려드리는 수준 높은 글을 위한 단락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문장을 하나의 최소 메시지 단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메시지를 담은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완결된 사고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로 글의 소주제를 담고 있는 작은 덩어리 글을 단락이라고 합니다. 예문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락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1번 문장은 중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2번 문장부터는 철수가 성실하다는 1번 문장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락은 하나의 소주제를 담은 중심 문장과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단락들이 모여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단락의 역할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락에는 두 가지 구성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요건인데 우선 첫째로 외적 요건은 반드시 단락을 시작하는 첫 문장을 쓸 때 줄, 행을 바꿔 한 글자 들여쓰기를 해야 한다는 형식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주제의 변화가 있을 때 단락을 나누는 내용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단락을 나눌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이나 논점, 주장이 달라질 때, 사건이나 현상이 바뀌거나 달라질 때, 시간, 장소, 장면 등이 바뀌거나 달라질 때, 그리고 긴 인용문을 넣을 때 등은 단락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내적 요건으로는 소주제문, 즉 중심 문장이 있어야 하고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뒷받침 문장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소주제문인 중심 문장으로는 주장하거나 긍정하거나 요약하거나 단정짓거나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등 강한 성향을 가진 문장이 필요합니다. 반면 뒷받침 문장으로는 예시나 인용이나 부연이나 자세히 설명하는 상술이나 비유나 비교, 이유, 근거 제시 등의 문장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단락은 일반적으로 5개에서 8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보다 적거나 많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단락도 있지만 너무 적은 문장으로 단락을 쓸 경우는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많은 문장으로 글을 쓸 경우는 글이 자칫 산만하거나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락의 유형은 소주제문, 즉 중심 문장의 위치에 따라 구분합니다. 소주제문이 맨 앞에 위치하는 두괄식,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미괄식, 단락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괄식, 단락의 앞과 뒤 양쪽에 위치하는 양괄식, 그리고 소주제문이 드러나지 않는 무괄식의 5가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쉽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두괄식과 미괄식 단락으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두괄식 단락의 특징은 가장 기본적이며 대표적인 단락 방식이라는 점이고 주제를 펼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글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 모두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괄식 단락의 예문을 보시면 습관은 인간 생활의 위대한 안내자다라는 소주제문이 단락 맨 앞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들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보조 문장들입니다. 반면 미괄식 단락은 뒷받침 문장들을 먼저 기술하고 가장 마지막에 소주제문을 적는 방식입니다. 미괄식 단락은 읽는 사람의 관심과 흥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소주제를 마지막에 좀 더 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차분한 논리 전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단락의 맨 끝에서 그에게 나는 가짜 친구, 가짜 우정이었다라는 문장으로 단락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락은 어떻게 전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서사의 전개 방법으로 대상의 행동과 변화 등을 시간의 순서대로 풀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서사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글쓴이에 따라 다양한 서사물이 양상됩니다.
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묘사의 전개 방법으로 자세히 살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또는 어떤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생동감 있는 글쓰기 방법입니다. 사물의 모습, 인상, 느낌, 겉모양이나 빛깔, 외향적 구조나 특징 등을 자세히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묘사의 전개 방법은 디테일한 관찰이 필요한 글쓰기입니다. 묘사는 또 글의 목적에 따라 문학적 묘사와 비문학적 묘사로 구분하는데, 문학적 묘사는 글쓴이의 주관 및 인상과 느낌을 중시하는 반면, 비문학적 묘사는 정보나 지식 전달이 목적이므로 객관성을 추구합니다. 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카페의 분위기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설명으로 사물의 본질을 규명하거나 그 실제성을 밝혀 독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객관적 진술 방법입니다. 설명적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안목이 있어야 하고, 개인적 감정이나 주장을 피하면서 객관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유추,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텔로미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는 논증의 전개로 근거를 세워서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밝히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는 독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의 논리적 사고와 객관적이며 비판적인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논증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논거가 필요한데, 사실 논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이 가능한 논거를 말하고, 소견 논거는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 또 일반적인 여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자료를 말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24년간 연구한 8,000명이 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면서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락쓰기는 모든 글의 토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작은 덩어리 글입니다. 이 작은 덩어리 글들인 단락들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으면 수준 높은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항상 어떤 단락을 구성할 것인지 개요를 작성하시고, 글쓰기 교수의 다른 영상인 문장 쓰기의 7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단락쓰기를 하신다면 자신의 수준 높은 글쓰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알려드리는 수준 높은 글을 위한 단락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